이렇게 지역 경제론을 설파하고 난 다음에 사마천은 이제 본격적으로 30명에 이르는 부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소개를 시간 되는 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사마천이 소개하고 있는 부자들은요, 춘추시대 때 3사람, 전국시대 때 3사람, 진시황 때 2사람, 그 다음에 진한 교체기 때,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들어설 무렵에 3사람, 나머지는 모두 한나라 초기 때 사람입니다. 자기 거의 당대 때 사람까지 포함해서 약 30명에 가까운 부자들 이야기를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연이라는 사람, 계연이라는 사람 이름도 참 그럴듯하죠, 그죠? 계산할 계자를 써요, 그죠? 그래서 중국의 그 경제학의 원조다 또는 뭐 치생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중국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가계학이라고 합니다. 가계부 할 때 그 계자를 쓰는데 가계학의 원조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경제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경제와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경제 논리로 풀어낸 대단한 경제 전문가이고 그 다음에 상인의 양심에 관한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싸움을 알면 준비하고 때와 쓰임을 알면 물건을 알게 된다. 이 둘이 드러나면 모든 재화의 정황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세의 변화를 판단하고 이 물건이 어디에 언제 얼마나 어떻게 필요한가라는 걸 간파하면은 장사하는 것은 기본 어렵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가뭄이 들 때 배를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이 말라붙었는데 물도 없는데 뭔 배를 준비하겠어요. 근데 가뭄이 들 때 배를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물난리가 나면은 수레를 준비하라. 이게 사물의 이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돈다는 거죠. 예. 가뭄이 들 때는 배값은 한없이 떨어집니다. 배를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때 배를 사들이거나 배를 준비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 다음에는 홍수가 난다는 겁니다. 그때 되면 배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간다는 거죠. 물건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수해가 나면은 배값이 올라간다는 거죠. 배값이 천정부지로 뛰죠. 그럴 때는 땅을 오고 가는 수레를 사두라는 얘기입니다. 왜? 수해가 끝나고 나면은 가뭄이 들 수도 있고 또 물건을 운반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물자를 모으는 이치는 물자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데 힘을 쓰되 묵혀두어서는 안 된다. 썩은 것은 내다버리고 상한 물건을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값이 오를 때까지 차지하고 있어도 안 된다. 남는지 모자라는지를 잘 따지면 값이 오를지 내릴지를 알 수 있다. 비싼 것이 극에 달하면 반대로 싸지고 극도로 값이 내려가면 반대로 비싸진다. 따라서 이 대목이 아주 이 사람의 경영 철학이나 장사 철학 가운데서 아주 탁월한 인식입니다. 값이 오르면 쓰레기를 내다 버리듯이 내다 팔고 값이 내리면 보물을, 그죠? 우리로 얘기하면은 귀한 뭐 옥이나 진주나 다이아몬드를 얻듯이 사들여야 한다. 재물과 앞에는 물 흐르듯이 돌게 해야 된다. 대단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 대목은 값이 오르면은 대부분 다 우리나라 이 천박한 자본주의 이 상인들은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죠. 까짓것 오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다음 값이 떨어지면 사들이는 게 아니고 어떡합니까?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거의 쓰레기 값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들입니다. 최대한대로 이익을 남기고 최대한대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묻어내를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값이 오르면은 쓰레기를 갖다 버리듯이 내다 팔아라고 얘기합니다. 기다리지 말고. 값이 떨어지면 보물을 사들이듯이 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야? 물가 안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인들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양심은 뭐냐 하면 서민들의 물가 안정에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사마천은 계연을 제일 먼저 소개하면서 계연에 상인이 가져야 될 최소한의 양심 문제를 먼저 거론을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예. 조금이라도 더 갖고 있고 싶어 하고 또 얼른 내다 팔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심리인데 그게 아니고 적절한 선에 맞춰가지고 사들이고 팔아야만이 왜? 물건값이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민들이 힘이 들어지죠. 그때 물건을 대량으로 내다 팔아서 물건값을 떨어뜨려 주라는 얘기죠. 물건값이 한없이 떨어질 때는 어떡합니까? 대량으로 사들여가지고 물건값을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소비자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양심이자 또는 원칙 가운데 하나죠. 상인도 손해보지 말아야 되고 소비자도 손해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물가를 유지하는 게 상인의 책임 가운데 하나다. 그런 이야기고요. 도주공 법률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자공도 마찬가지고요. 백규라는 사람은 시세를 낙관하는 경제 전문가이자 상인이었습니다. 백규는 시세의 변화를 잘 살펴서 남이 버리면 나는 취하고 남이 취하면 나는 내다 팔았다. 풍년이 들면 곡식을 사들이는 대신 실과 옷을 내다 팔았고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개연하고 풍년이 들면은 곡식값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사들여 줘야죠.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백성들한테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실이나 옷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걸 내다 팔아서 백성들이 저걸 가지고 또 다른 경제활동을 통해 가지고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흉년에는 비단과 솜을 사들이는 대신 식량을 내다 팔았어요. 왜? 흉년이면 굶주리니까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식량을 내다 팔므로써 사람들에게 적정한 가격에서 식량을 사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만들었다는 얘기고. 돈을 크게 벌려면 하등 곡식을 사들이며 생산량을 늘리려면 상등 품종을 사들인다. 맞죠? 그죠? 간소하게 먹었고 하고 싶은 것을 참았으며 입는 것을 전략했다. 같이 일하는 노복들과 동고동락하며 일했고 때를 잡으면 사나운 짐승이나 새처럼 달려들어서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라는 말로 백규의 사업 수단을 얘기를 했습니다. 백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경영은 유명한 재상이었던 이윤이나 여상은 강태공을 얘기합니다. 여상이 모략을 구사하듯이 그 다음에 유명한 군사 전문가인 손자와 오자가 군대를 부리듯이 그 다음에 유명한 개혁가인 상황이 법을 시행하듯이 한다. 따라서 임기응변할 지혜가 없거나 이게 지용강인이라고 합니다. 인강 또는 강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자가 갖춰야 될 리더십 네 조항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저거는 굉장히 중요한 또는 굉장히 통찰력을 가져다 주는 네 자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임기응변할 수 있는 지혜가 없거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가 없거나 주고받을 자유로움이 없거나 남한테 베푸는 인이 없거나 자기 재산을 지켜낼 강단이 없으면 내 경영법을 배우려 해도 결코 알려주지 않는다. 라는 말로 자기 경영 이론에 관해서 큰 자부심을 표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하에서 장사하면은 백규를 시조로 받듭니다. 백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경험에서 나온 것이고 경험상의 장점이지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다. 라는 말로 백규의 경영 이론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의돈하고 곽종은 전국에서 꼭 필요한 필수품 사업에 주목을 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필요했던 게 뭐냐 그러면 생필품인 소금, 그 다음에 농사를 짓거나 무기에 꼭 필요한 철, 이 두 가지 사업이 주간 한 나라를 지탱하는 큰 기간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도는 일찌감치 소금업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한단 지역의 곽종이라는 사업가는 철, 야철, 광산을 개발해가지고 쇳물을 받아가지고 각종 기물을 만들어내는 야철업으로 성공했는데 그 부가 왕과 겨룰 만큼 큰 부를 쌓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사 가운데에서도 자본이 넉넉하면은 생필품, 국가를 움직이거나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생필품 사업하는 것도 사업 종목을 선택하는데 참고할 만한 사항 가운데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의돈하고 곽종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의돈 무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산서성에서
간신히 차단했습니다. 한 7시간을 차를 타고 다니면서 겨우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인물들 계속하고 그 다음에 법률하고 자공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